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2023 정시선호도 문과, 이과 취향이 달랐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혜웅 소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떤 뉴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정시선호도 문, 이과 취향이 달랐다고 하는데요. 서울권 11개 대학의 최근 3년간 정시 경쟁률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열별 선호학과 1위가 자연계열은 컴퓨터 관련, 인문계열은 외국어 관련이었다고 합니다. 자연계열의 경향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이 원활하고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첨단산업 관련 학과의 경쟁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 3년간의 경쟁률 탑3를 보니까요. 2021학년도에는 생명 컴퓨터, 그 다음으로 식품 의류 이외의 것들, 이외의 과들이 또 경쟁률 탑3 안에 들었습니다. 2022학년도의 경쟁률 가장 높았던 곳은 AI 관련 학과였다고 하고요. 2위는 생명, 컴퓨터 관련 학과가 차지했습니다. 2023학년도 어김없이 있네요. 컴퓨터 가장 많이 경쟁률을 보인 곳이었는데 이게 2021학년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는 오른 것으로 이렇게 이 기사에선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이 반도체, 그 다음이 AI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정부의 디지털 분야 100만 인재 양성 정책이 또 있기 때문에 첨단 분야의 선호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도 한번 살펴볼까요? 상향 지원 패턴이 보이는 외국어 관련 학과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3년간에 어떤 학과들이 인문계열의 경쟁률 탑3에 올랐을까요? 2021학년도는 외국어, 사회과학, 유아, 경영, 지리 이런 순서로 나타났고요. 2022학년도는 문이과 통합 수능이 또 진행이 됐는데 외국어, 경영, 사회과학 순으로 교차 지원이 원활한 학과의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2023학년도 외국어, 사회과학, 경영 이렇게 약간 순서는 바뀌었지만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향 지원 경향이 여실히 드러나는 외국어 관련 학과가 각 대학 내에서 경쟁률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크게 보면 뭐 변한 건 없죠. 우리 때도 똑같았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문과는 브랜드를 선호했다. 사실 문과는 그 전공의 특수성이 사실 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학을 전공했어. 근데 취업할 때는 뭐 그냥 일반 회사 갈 수도 접니다. 있잖아. 대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어학은 그냥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어학과가 너무 많은 거죠.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되는데 모든 과에 영문과가 다 있고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과잉인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아이들이 대학을 가려고 했을 때 과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과는 어쨌든 학과 간의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은 측면이 있으니까 당연히 학교 이름 보고 가는 경향이 예나 지금이나 강하다. 그리고 문과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거 대부분 보면 자격증 따는 게 크잖아요. 네. 로스쿨 간다. 그다음에 행시 본다. 뭐 공무원 시험 네. 본다. 졸업하는 것 자체만으로 뭔가 갖기가 어려워. 이과는 반면에 뭐 기사 자격증도 있고, 그다음에 학과 간에 칸막이들이 꽤 있는 편이에요. 건축학과를 나왔어. 그러면 확실히 건축에 뭔가 네.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뭐 건축학과 나온 친구들이 영어를 더 잘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학의 이게 너무 큰 측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과는 언제나 사회가 강조하는 대로 몰리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나라 대학이 너무나 사회의 변화나 학생들의 요구에 대응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학생들은 21세기고 사회도 21세기, 22세기까지 보면서 우리는 뭘 키워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대학은 여전히 성균관이야. 제가 보기에 한 200년 전의 대학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농업 국가였다가 이렇게 70년대, 80년대 성장을 하면서 산업국으로 나갔잖아요. 네. 제조업이 중심이었어. 그렇죠. 그게 이제 역할을 다 했고
제조업도 베이스가 되긴 하지만 그게 이제 IT나 바이오나 이렇게 첨단 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대학은 여전히 거기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어학의 중요도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요즘 그 번역 앱도 너무 잘 돼 있고 파파고가 있는데 맞아요. 뭐 그다음에 책 볼 때 구글에서 해주는데 예를 들면 내가 순수하게 영어를 영국 애들도 영문학을 전공하는 애가 많지는 않거든요. 미국 애도 마찬가지고 네. 내가 순수하게 진짜 영미문학을 공부하고 싶다. 이걸 제외하고 나면 아니 미국 경제를 알고 싶어. 그러면 최신 버전을 보는데 영어를 잘하냐 못하냐가 옛날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이제 어학의 중요도는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IT가 발달하면 할수록 이제 바벨탑이 세워지는 거지. 이 언어 장벽은 없어지는데 여전히 그런 장벽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철학이나 뭐 역사나 인문학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인문학은 근본적인 기초학문으로 유지하고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19세기에 유럽, 독일하고 영국이 이제 완전히 그쪽 분야에서 절대적인 업적들을 이루어낼 때 보면 솔직히 학제의 구분이 어디 있어? 수학을 하시던 분이 과학도 하고 네. 철학도 하고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통서평 인재 뭐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게 어쨌든 선진국이 될수록 그런 인재가 많아져야 돼. 근데 여기에 이제 대응을 못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교수들이 산업화 시대의 교수가 된 거야. 근데 정년이 보장이 돼 있어. 그러니까 독일어과 교수님은 자기 죽을 때까지 독일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대학이 좀 늦은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변하기가 진짜 어렵긴 쉽지 하겠네요. 않죠. 뭐 정리해야 되는데 보장되는데. 대학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좀 강화하는 게 필요한데 뭐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과의 변화 또는 유연함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의학 계열에서도 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의학 계열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밖에 없어요? 의학계열 의대. 진료하는 것밖에 없잖아. 예. 그냥 다 임상하는 의사들이야. 근데 미국 가면 연구하는 의사들도 맞아요. 있고, 뭐 그다음에 바이오 신약 개발에 뛰어든 의사들도 있고, 의료 분야의 다양성이 좀 이제 보존이 돼야 되는데 한국은 왜 이거 안 나오냐면 정원이 너무 적어요. 임상의를 확보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3,000명이 1년에 졸업을 하면 이 3,000명이 전부 다 병원에서 일을 안 하면 국가 시스템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도 있는 거예요. 요즘 수학과 지금도 부족하다 그렇잖아요.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00명 정도는 뽑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한 4,5천 명이 병원으로 가시고 운영하고 하고 나머지가 대학원 가서 나는 뭐 지도도 하시고 신약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는 의료와 관련된 장비 벤처 기업을 만들기도 하고 국가가 이것도 지원하고 육성해서 사실은 좀 변화해야 된다. 솔직히 지금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최우수 인력이 거의 다 의대 가겠다고 난리인데 그럼 니네들은 뭐 의사 돼서 잘 먹고 잘 살아.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원 확대는 핵심적으로 필요해서 다양성이 확보돼야 된다. 이거는 선행 사례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법고시 맨날 옛날에 막 100명 뽑고 300명 뽑고 난리를 치다가 그 로스쿨 된 다음에 1,000명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법률 서비스가 사실 굉장히 다양해졌죠. 네. 변호사들이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뭐 정말 사회의 맞아요.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변호사도 생기기도 하고 이 다양성이 수반이 돼야 된다. 이게 사실 우리 의전원은 실패했지만 사실은 일단 의사들 정원 또는 약사들 정원 자체를 늘림으로 인해 사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거 관련해서 몇 가지 최근에 시사적인 게 있어서 한번 오늘 소개하려고 했는데 이건 나중에 자세히 2028 대입 개편 전문가 포럼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 3차가 진행이 됐고요. 여기 유튜브로 생중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켜보면서 오늘 요 기사와 맞물려서 학생들의 요구나 사회적
시스템이 요구하는 것에 대학이 왜 뒤처지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얘를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먼저 전문가 입장으로 한양대 민찬홍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이분은 수능 초기부터 출제에 관여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의 역사를 이렇게 쫙 펼치면서 수능이 어떤 성격인지를 분석을 해드렸는데 되게 이렇게 배울 만한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수능의 중요도는 너무나 크다는 거야. 이거 한 방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게 너무 커. 예를 들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걸 망해도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또는 사회 전체가 수능 1점이 어떻게 잘못됐다에 따라서 무슨 국가 변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난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하나로 너무나 운명이 결정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입시 제도가 전반적으로 교육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의 서열화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게 공고한 이상은 수능이든 어떤 입시가 됐든 공정성 시비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수능이 중요한 건 당분간 어쩔 수 없는데 아무리 중요한 수능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유형 그다음에 활용도가 지금처럼 너무 높을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좀 그 비중을 낮춰가는 건 필요하다가 지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서강대 입학사정관 강경진 사정관께서 나와서 대학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하여튼 우리나라 최고의 문제는 대학이라는 게 여실히 또 증명이 됩니다. 뭐냐면 대학은 힘들다는 거야. 왜? 정해진 인원을 뽑아야 되니까. 아무리 사회가 절대평가를 해도 네. 우리는 줄 세우기를 해야 된다. 선발을 하려면. 그렇지. 뭐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이제 문과, 이과가 없어졌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게 돼 있어. 근데 여전히 대학만 문과, 이과를 구분하고 있는 거야. 더군다나 학과까지 구분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서강대가 그래도 자기들은 용감하게 문이과 통합을 한번 선도해보겠다. 그래서 내년 올해 입시죠. 올해 입시에서 서강대가 이과 애들 수학, 미적, 기하 이걸 폐지했어요. 폐지했고 사탐, 과탐도 다 폐지했어. 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학교가 일단 선도적으로 우리는 그 수학이나 탐구에서 강제로 뭘 해라 이런 걸 폐지해서 그 실험을 해보겠다라고 나섰어요. 뭐 저거는 되게 긍정적인 요소지만 여전히 대학의 교수들, 뭐 제가 보기엔 꼰대스럽죠. 미적을 안 하면 이과에서 안 뽑아. 자기들이 가르치면 되지. 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은 여전히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 입장은 이겁니다. 중동고에서 이제 국어 교사로 재직하고 계신 최서희 선생님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저는 절절히 그 고민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고1 애들 입학하자마자 강제로 너는 수시파야 정시파야를 강요하고 있다는 거야. 왜냐면 내가 2학년이 됐는데 내신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서 수시로 갈 대학의 수준은 낮아졌는데 그러면 정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능 아닌 과목을 선택해야 돼. 이걸 10대들한테 강요하는 건 사실 제가 봐도 폭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수능 과목만 가리키든가 아니면 아예 정시 비중을 확 낮춰서 아이들이 좀 다양하게 하는 걸 유지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딜레마에 빠져 있고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애매하다라는 그 너무나 구구절절히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동고는 강남에 있는 자사고잖아. 상위권이잖아. 근데 이제 경민고라고 저 의정부에 있는 학교인가 하여튼 좀 강남 아닌 외곽에 있는 학교인데 요 윤재룡 선생님이 나와서 이것도 또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절대평가가 수능에서 시행이 몇 년 됐잖아요. 네. 근데 한국사는 솔직히 뭐 바보 아니면 다 만점을 해야 되니까 의미가 없고 제2외국어는 반영 안 하는 학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절대평가가 대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영어 한 과목인데 자기네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독해 위주의 영어 교육을 벗어나는 것에 확실히 도움을 줬다. 왜냐하면 수능에서 1등급이 한 7, 8%, 네. 2등급이 한 25% 전후로 나오니까 어차피 내가 해도 1등급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해도 2등급은 될 만한 친구들 입장에선 그 문제 하나 더 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회화를 배운다든가 자기가 필요한 영어를 공부하는 방식으로 변화되는 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되게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기 입장에서는 다른 과목으로 좀 확대를 해서 왜냐면 영어가 풍선 효과가 있는 거야. 영어를 덜 해도 되니까 수학을 더 하는 거야. 아, 그런 걸 좀 막아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다른 과목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난이도도 좀 더 낮춰서 왜냐면 그래도 등급의 공간이 분배가 너무 조금 있으려면. 그럼 뭐 저는 뭐 A, B, C, D, E로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영어는 지금은 9등급으로 네.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봐서도 그렇지만 우리 민찬환 교수님 수능 전문가 그다음에 고등학교 선생님들 입장 다 똑같아요. 네. 수능의 변별력 낮추고 학교 교육에서 아이들이 좀 다양하게 선택을 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데 대학만 여전히 문과 있고 물론 서강대는 아니에요. 서강대는 저걸 없애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나머지 대학들은 여전히 공고한 거지. 어학 불억과 살아야 돼. 네. 그다음에 막 그 대학 교수들의 그 자리를 지키는 사실 이게 학문을 지킨다는 그 포장으로 사실은 위장돼 있는 나의 자리. 대학의 변화가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시급하다. 그런 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기사를 정리해 보면 그런 거죠. 학생들은 예나 지금이나 19살, 20살 나이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다. 그럼 이제 문과 학생들 입장에선 내가 목숨 걸고 이걸 해야 되겠다고 있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면 뭘 해도 시험 봐서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 시험 봐야 돼. 그런 구조에서는 그나마 대학 레벨이 높은 게 낫지 않냐.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으로 누가 어떻게 말려. 맞아요. 그다음에 이과 입장에서는 미래 한 10년 후, 20년 후에 무슨 먹거리가 잘 되냐에 관심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당연히 정부가 AI, 반도체, 뭐 컴퓨터를 밀겠다고 하니까 그걸로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누가 안 밀어도 의사의 안정적 직업을 요구해. 그걸로 가는 건 말릴 수가 없어. 자연스러운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는 그래도 기업, 국가, 그다음에 학생들의 니즈는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뒤처져서 역행하고 있는 뺑깡 부리고 있는 게 대학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원활한 좀 합의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활발하게 오가서 이렇게 다들 같이 원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뭐냐면 90%가 합의하고 있고 10% 대학만 계기잖아. 너무 공고하지 않나요? 네. 근데 그 10%가 그래서 그럼 이거 걱정입니다. 진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뭐 의대 정원 늘리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걸 공부하게 해줘야 되는 게 어른들이나 사회가 해야 되는 지성이 게 아닌가? 감당의 또 역할이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아이들도 줄잖아요. 옛날에는 애들이 많으니까 솔직히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할 수 없었어. 근데 지금은 우리 애들이 너무나 없어요. 솔직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그 애들이 꼭 하고 싶은 인력을 다 하게 해줘도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AI든 컴퓨터든이 개발이 되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직업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 많은 걸 없애면 되잖아. 네. 뭐 서빙한다, 로봇이 하면 되고 그다음 필요 없는 거 이런 거 또 정리해 가면 되잖아. 그러면 애들 남아있는 몇몇 되지 않는 우리 귀중한 미래 우리 후손들한테 하고 싶은 걸 하게 하고 그 자리를 넓히고 하는 게 선진화되는 거이기도 하고 사실은 거기에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기성세대나 아니면 대학들이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하지 말고 좀 미리 움직여서 하는 게 좋지 않냐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